안녕하세요, 날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펀더멘털 데이터를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로써 이제 여러분께서는 주식 리스트를 받는 것, 그리고 MSN을 통해서 일봉과 분봉을 받는 법, 그리고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펀더멘털 데이터를 받는 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금융에서 웹 크롤리 방식으로 펀더멘탈 뿐만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께서 그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기법인 5일선 키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받으신 일봉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뮬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네이버 금융인데요.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이버 금융.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자, 005930 삼성전자죠. 를 들어가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께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충분히 크죠? 이동평균 5가 녹색인 거를 여기에서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5일선 키스 기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면 5일선을 뚫고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가는 양봉일 때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5일선을 뚫고 내려간 음봉이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 예제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12월 23일 날 5일선을 뚫고 올라간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종가 7,390원, 아니, 73,900원이죠. 저것을 매수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르르르 가서, 자, 이때 5일선을 뚫고 내려간 음봉. 이 바로 1월 15일이죠. 88,000원이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그리고 88,000원은 매도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로 돌아가서 일단 코딩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짜봐야 될 코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는 이 스탁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있어서 리스트가 있지만 여러분이 일봉을 받으실 때 뭐 네트워크가 잠깐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서버에서 그 뭐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해서 어떤 특정 종목이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일봉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굳이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리스트를 불러오는 대신에 딱 그 데이터베이스, 자, 지난번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으셨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주식 리스트, 코드 리스트잖아요. 이거를 불러올 생각입니다. 바로 이거를 불러올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베이스 해서 로드 테이블 리스트 해서 저희가 이 커넥션, SQL에 커넥된 그 부분을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넥션에서 커서를 불러오고 이 커서를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SQL을. 자, 이 SQL 명령어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함수에서 처리된 모든 것들을 받아와라 라고 한 다음에, 오타가 많이 나네요. 네임인데 테이블에서 코드라고 할까요? 여기서 아니다. 테이블 네임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어펜드를 해서 tname의 0번째, 첫 번째 엘리먼트만 받아오는 게 바로 테이블 네임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리스트, 여기에서는 코드 리스트가 되겠죠. 이 코드 리스트를 리턴해라 라는 클래스를 일단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무빙 에버리지 5일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될 것은 기본으로 항상 SQLite, 이거죠. SQLite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항상 있죠, 저희가. 이렇게 3개, 그리고 방금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자, 그리고 똑같이 만들고요.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요거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카피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자, 이렇게 미리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run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자, 이게 run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 모든 시뮬레이션은 이런 스트럭처를 가질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클래스가 있고, run이라는 걸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웬만한 클래스들과, 특히나,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들끼리 클래스 스트럭처를 거의 다 완벽히 똑같이 할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만들더라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런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봉 데이터를 커넥을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 캔들 db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로드, 방금 만들었던 메소드 있죠. 여기에다 컨을 넣으면은 테이블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에서는 그 테이블 리스트가 코드 리스트죠. 자, 그리고 리절트를 기록할 리스트를 만들고, 폼은 코드 인 코드 리스트. 손이 잘 안 움직이네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이 바로 SQL을 불러오는 거예요. SQL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겁니다. 자, 일단 다 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QL로부터 리드를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SQL 문법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현재 코드가 예를 들어서 005930이다. 삼성전자 005930이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005930으로 채워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문법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005930이라는 테이블로부터 select.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데이트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이 있죠. 여기에서 난 데이트만 받고 싶다. 그리고 데이트랑 오픈만 받고 싶다. 라고 하거나 또는 볼륨까지만 받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 그냥 안 가리고 다 받겠다. 라고 하면 별표를 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은 SQL 랭귀지까지는 제가 SQL까지는 그렇게 깊이 가르쳐 드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SQL 말고 일단 여기 코드를 배우시는 것만으로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코드로만 가르쳐 드릴 생각이고, 대부분은 판다스로 처리를 할 생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QL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하는 대부분의 판다스 프로세싱을 SQL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진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봉을 불러왔으니까 5일 이평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보통 종가 기준으로 5일을 하죠. 자, 판다스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자, 종가 데이터를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종가 데이터 이거 한 줄을 가지고 이거 한 줄에 대항해서 5개씩 이동하면서 자, 5개씩 이동하면서 평균을 내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평균, 그 다음 5개 평균, 그 다음 5개 평균 내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롤링 5에 썸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썸,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썸, 여기까지죠. 네, 썸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MA5라는 컬럼에 넣어라 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찾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일단은 시가는 5일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and 종가는 5일선보다 높아야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양봉이겠죠. 자, 그리고 그거의 데이트가 바로 바이 데이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덱스가 데이트니까. 아, 제가 이 설명을 안 들었나요? 자, 인덱스 컬럼을 데이트로 지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인덱스가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인덱스가 데이트니까 이거에 이 조건을 두 가지 다 해당하는 녀석들은 바로 그 바이 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도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는 반대겠죠. 그리고 음봉인 녀석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음봉이면서 종가가 5일선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지금 데이터 타입이 인덱스이기 때문에 판다스의 그 시리즈가 아니거든요. 자, 판다스의 데이터가 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자, 이거를 판다스의 시리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다가 랭스 바이 데이츠, 그리고 인덱스 바이 데이츠, 그리고 df 바이.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인덱스의 일종의 리스트 같은 형태가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리즈로 바꿉니다. 자, 시리즈는 뭐냐? 여러분께서 이거 데이터 프레임을 배우셨죠?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2D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컬럼만 선택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이만 선택했다. 이게 시리즈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문법인지. 자, 예를 들어 리스트가 0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다 20을 곱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20 너무 과하네요. 5를 곱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래서 i에다가도 5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바이 데이츠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이 데이츠가 20개가 쭉 들어가고 랭스 오브 바이 데이츠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다가 곱하기 20이 됨으로써 인덱스만큼 이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왜 했냐? 컨캐티네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자, 컨캐티네이트는 뭐냐? 얘랑 얘를 그냥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와 로우를 컨캐티네이트 했다 하면은
하이 아래, 하이가 끝나면 로우가 쭉 또 연결되는 식으로 원디로, 그게 바로 컨캐티네이트입니다. 그냥 어펜드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쓰려고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이 기능 쓰려고. 판다스의 데이터 스트럭처여야지만 저희가 판다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판다스에 있는 메소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sort by index로 할 거예요. 자, 인덱스가 데이트였죠. 날짜. 날짜별로 소트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df date로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매수 주문이 들어가야겠죠. 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매수, 첫 번째는 매수 주문.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for를 두면서 date in df dates의 인덱스. 자, 이 df dates에는 뭐가 있나요? 매수, 매도. 모든 타이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모든 날짜를 한 번씩 돌면서 저희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날짜별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를 통해서 정렬된 데이터가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만약에 df dates의 데이트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면 스킵.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df dates에 들어가 있는 값이 셀이 나왔다. 그럼 아직 바이를 안 했으니까 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드가 바이다, 매수 주문이다 하면은 바이 프라이스를 먼저 정하고요. df의 데이트의 종가, 그리고 리절트에다가 이거를 어펜드를 합니다. 코드, 데이트, 그 다음에 바이 프라이스. 그리고 나서 넌 두 개. 이건 빈칸이에요. 자, 이 넌은 뭐냐? 셀 데이트, 셀 프라이스예요. 자, 이거는 셀을 할 때, 즉 매도를 할 때 채워 넣어야겠죠. 자, 그리고 바이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매도. 자, 그래서 매도일 때는 자, 매도일 때도 셀 프라이스는 이거 그대로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매도 데이트가 될 거고, 이게 바로 셀 프라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는 뭐 팔았으니까 다음번에 바이를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게 무슨 문법인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방금은 매수할 때 요 리스트를 이 리스트에 어펜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리절트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쵸? 첫 번째 매수를 했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마지막 엘리먼트.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고 자, 이게 2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하면 이게 0번 엘리먼트, 2번 엘리먼트가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은 제일 마지막 거니까 얘가 되겠죠?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먼트에서 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이 녀석이 되겠죠? 이 녀석이 바로 셀 데이트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래서 넌 대신에 셀 데이트를 넣는 것이고 맨 마지막 거에서 또 마지막 거. 이거죠? 이게 셀 프라이스였죠? 그래서 넌 대신에 셀 프라이스를 넣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코드, 데이트, 바이 프라이스, 그 다음에 셀 데이트, 그리고 셀 프라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익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셀 프라이스에서 바이 프라이스를 뺀 다음에 바이 프라이스를 나눠주면 이게 바로 수익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자, 5일선 기법.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저희가 인덱스를 따로 지정 안 하면 기본적으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거를 굳이 저희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인덱스는 안 낼 거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SO에 run 이를 하면은 잘 나오겠죠. 자, 과연 잘 나올까요?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방금 df by라는 게, 자, 이렇게 by를 df date만큼 by를 쭉 채워놓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df 셀을 보셔도, 자, 이렇게 df, 자, 이렇게 셀 date만큼 셀이라는 이제 스트링이 쭉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df date를 합쳐가지고 sort by index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by 또는 셀로. 자, 이런 경우에 2월 4일 날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2월 10일 날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또 바이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바이를 했으니까 이제는 사이드가 셀인데, 자, 셀이다. 근데 이건 바이다. 이 값은 바이인데 얘는 셀이다. 컨티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드가 바이가 아니니까 셀 이렇게 다 채우고 나서 사이드 바이로 가는 거고, 자, 이후에 셀 다 여기서 스킵하고 이때 바이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아, 참,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새로운 시뮬레이션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5일선 기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방금.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날짜별로 소팅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프로핏이 평균 1.88%가 나오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이렇게 낮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2월 달부터 있다라는 소리는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주식 시장이 폭락한 적이 있었죠. 자, 그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는 모든 종목을 상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완전한 잡주들 있잖아요. 뭐 코스닥 잡주들 또는 막 나노 어떤 그런 사이즈의 소형주들 또는 만년 적자 기업들, 뭐 당장 상폐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필터링을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88이다. 자, 그 소리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필터링을 잘 하시면 5일선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주식 트레이더님의 유튜브를 좋아하는데요. 이 기법은 바로 주식 트레이더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식 트레이더님의 매수 기법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보지만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5일선 기법이. 그리고 트레이더님의 말씀에는 월봉상 5일선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이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선 보시면 이게 1년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했는지 볼까요? 매매를 51,291회나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을 해서 특정 종목들을 잘 사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거 끄기 전에 한번 이 기법이 제대로 된 건지, 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제대로 된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2021년 1월 20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네요. 1월 20일. 자, 이때죠. 자, 정확히 5일선을 돌파한 양봉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27일. 이때네요. 네, 27일 바로 5일선 아래에서 종가가 나오고 음봉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가격도 이때 종가가 5,010원, 이때 종가가 5,800원. 자,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 결과가 제대로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걸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를 시험해 보시려면은 그 기법을 배우고 나서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스윙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걸 했다고 해볼까요? 열흘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거 한번 매도하는데 6.5%의 달콤한 수익은 보셨겠지만 어쨌든 열흘을 기다려야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됐구나. 물론 하나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었네 라는 것을 알려면 이렇게 열흘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함으로써 그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법을 배우시긴 했는데 그 기법이 만약에 잘못된 거였어요. 솔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주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알려줬는데 그 기법대로 했더니 잘 안 됐다. 오히려 손실이 났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시뮬레이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점이 또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매매 일지가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은 1년간 트레이드를 한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매매 일지를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반성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잘못됐을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너무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럼 시장이 이 정도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만의 기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자, 이거는 불과 저희가 1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년치, 10년치가 있다면 그 기법이 더 정교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었지만 시뮬레이션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1년치의 일봉 데이터를 가지고 5일선 기법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하신 그 5일선 키스 기법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검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배당주 기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배당주 기법은 5일선 기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도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그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는 더 많은 이제 그 자료들이 나갈 테니까 일단은 이 부분, 자, 오늘 배우신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다음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